안녕하십니까. 아이들의 시간 연출 김종관입니다. 8월 31일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날입니다. 이 영상은 피해 당시 어린이였지만 지금은 성인이 되었거나 성인이 되어가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배려가 충분한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서 숨을 쉬었을 뿐이다. 하얀 수증기에 독성 물질이 들어있는 줄 누구도 알지 못했다. 얼마 지나 아프기 시작했다. 숨을 잘 쉴 수 없었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만 해도 아빠는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아이 역시 마찬가지다. 전 기침, 호흡곤란. 그냥 그대로 갑자기 기절했는데 택시기사가 깨워서 바로 응급실로 이렇게 산소호흡기 달고 갔었어. 아이들은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아프다. 완치되지 않은 채 지금도 아픈 아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다. 맨 마지막에 하늘이가 내렸다. 혼자 오기 안 힘들어? 네, 안 힘들어요. 이렇게 자주 왔어? 혼자서? 네? 네. 오는데 얼마나 걸려? 3시간이요. 3시간? 네. 강원도 태백에서 서울까지 병원에 다니는 하늘이. 혼자 병원 다니기 힘들진 않아요? 어쩔 수 없어서 다니는 것 같아요. 서울의 탁한 공기마저 하늘이에게 힘들다. 3주 만에 찾은 병원. 그새 하늘이 키는 쑥 컸다. 하지만 폐 기능은 썩 좋아지지 않는다. 흰선까지만 떨어뜨리지 말고 코로 바람 안 나가도록 입으로만 해주세요.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흰선까지 올려야 돼요. 겨울에 이렇게 나가지 않는 게, 나가면 안 되는 게 좀 걱정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직장 이런 데 다니면 어떡하지 이러는 거. 오늘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생리형 검사가 좀 안 좋더라고요. 하늘이 집은 태백에 있다. 엄마는 하늘이를 위해 집을 사서 리모델링했다. 하늘이는 주로 누워있다. 집에 있으면 자는 거 많이 자는 것 같아요. 몇 시간이나? 12시간? 다른 또래들보다 많이 자? 네. 체력이 많이 딸려서 좀 많이 자는 것 같아요. 엄마는 늘 분주하다. 엄마는 하늘이에게 생기를 더해주기 위해 애쓴다. 요거는 6살 때 만드는 거예요, 구름빵. 그래서 내가 그림 그린 거 내가 붙여줬지. 하늘 그림 그린 거 좋아해요. 아플 때 병원에서 하늘이는 항상 약을 달고 산다. 또 이제 학교 보낼 거고요. 학교 이제 기사학교 보낼 거고. 이거 하고. 서동은 예. 많네요. 많아요. 이거를 다 이 종류 다 먹어요? 예.
길게 갈 이제 전쟁 같아요. 그게 얼마 만인지 그렇게 아픈 거지? 그렇게 많이 아픈 3개월? 거는 아니야. 그렇게 이렇게 의식을 잃을 정도는 처음이에요. 급성 폐렴 왔을 때는 그냥 숨이 아예 안 쉬어지고 가래가 많이 끼고 숨이 많이 찬 거? 그랬던 것 같아요. 얘가 계속 토를 하고 몸이 막 계속 그렁그렁해서 이제 비상 청식약을 계속 먹이고 아침 되니까 조금 괜찮아요. 또요. 약을 먹었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혼자 병원을 다닌 거기 때문에 너가 버스를 타고 가서 우선은 택시를 타고 들어가서 입원을 해 있으면 내가 퇴근을 가마 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천천히 이제 택시 승강장에서 타고 그냥 원주 병원 가주세요 하고 그냥 바로 뭔가 숨이 안 쉬어지더니 숨이 컥하고 막히더니 그냥 거기서 그냥 잔 건 아닌데 그냥 그대로 갑자기 기절했는데 택시기사가 깨워서 바로 응급실로 이렇게 산소호흡기 달고 갔었어. 그 교수가 이제 그러더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니께 이제 아주 유급한 진짜 그야말로 죽기 직전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 내 자신을 너무너무 자책을 했어요. 거기 앉아갖고 직장에 앉아갖고 내가 왜 그랬을까. 119 태워갖고 어때 보면 누가 보면은 너무 극성 맞다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여튼 내가 내 자신을 막 거기서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그냥 아이가 죽었으면 난 어떻게 했을까. 머리가 하얗더라고요. 최근 5월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후 병원에서 하늘에게 전용 응급실 카드를 발급해 주었다. 일단 엄마가 이게 예전 6살 때인가? 그때 이게 나무로 다 순수 짜줬고 제가 폐가 안 좋으니까 집에 그냥 오두막집처럼 다 이렇게 나무로 침대랑 이런 서랍마저 다 나무로 해줬고. 하늘아 이거 심어. 채송아 몰라? 이 여기서 하면 안 돼. 여기서 해야 돼. 왜 여기서 심어?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해갖고 거기다 잘 심어줘. 이거 좀 덮어줘. 이렇게 해서 이 뿌리가 완전히 잠기도록. 그렇게 막 이렇게 살살만 하면 돼. 땅 파듯이 하면 안 돼. 이렇게 해갖고 또 얘도 어디 여기 이렇게 2개? 이제 이렇게 2개. 응. 알았어. 아 이쁘다. 이름을 지어주세요. 하늘 이런 일 많이 해봤어요? 아니 처음 해보죠. 네. 처음 해봐? 거는 엄마가 하는 거 항상 바랐어요. 원래 이것도 제가 다 이게 칠해갖고 붙인 거예요. 이거 다 제가 한 거예요, 담벼락도. 여기도 이제 정서조라고 내가 열어놨는데. 원래 이거 저기 노란 꽃이 저 방에서 딱 보이게끔 심어놓은 게 희망을 뜻한 밝은 기운이 좀 저기 하라고. 이 정원은 이제 하늘이 정원이라고 내가 지어놨다니까. 하늘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 가득한 정원. 걔가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래. 그래서 삭막하지 말라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왜 뭐 아이한테 뭘 사랑한다 이런 건 한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아이가 자랐으면 좋겠어. 자연스럽게 따뜻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 잘 심어라. 응, 잘 심었어. 소중한 아이라 좋은 걸 해준다고 가습기 살균제를 썼는데 그게 독이 될 줄 그 누가 알았겠는가. 제가 숨 차할 때 걔네는 숨 안 차고 그냥 조금만 걸어도 많이 숨 찰 때가 가끔 이렇게 놀러 가서 있어요. 죽음도 막 그런 가까이도 경험해보고 그러면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딱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아프기 싫다. 건강한 게 최고. 하늘이에게 집이란 어떤 곳일까? 머물다. 박하늘. 눈을 떠 내 옆에 있는 큰 창문으로 밖 풍경을 바라보며 풍경 소리를 듣다. 나의 허물을 보듬어주는 그런 집의 익숙함에 잠겨버릴 것만 같아 무엇이든 하려 애썼다. 받는 이 하나 없는 길고 긴 끝이 없는 편지를 쓰든가 아직 쉼표가 필요한 나와 그런 나를 지켜주는 집.
동현이는 매일 운동을 한다. 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현이는 주로 팔을 이용해 상체 운동을 한다. 이거는 그나마 달리고 그런 게 아니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운동하는 동현이의 호흡이 부자연스럽다. 약간 벅차고 운동하는데 방해돼서 숨을 아예 10번 끝날 때까지 숨을 아예 참고 하는 거예요. 런닝머신 거의 2년 만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한 몇 분 정도 달릴 수 있나 그냥 바로 해볼까요? 여기서 더 할 수는 있는데 녹냄새가 나가지고 약간 피냄새. 달린 지 2분 만에 동현이에게 호흡 곤란이 왔다. 한참이 지나도 진정되지 않는다. 운동하면서 제일 힘든 순간이 언제야? 숨 찰 때요. 근데 운동 거의 대부분 다 숨 차니까 운동 자체가 제일 그냥 힘들죠. 운동 꾸준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하면은 지금 해도 애들 꼴인데 안 하면은 완전 밑일 것 같아서 사회생활 못할 정도로 체력 안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참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밖에 안 돼. 왔어. 너 이제 힘들게 운동을 하는 거야? 땀났네? 아니 이제 평상시에 저렇게 운동 안 하는 거 같은데. 오늘 유산소까지. 오. 평상시에 좀 하시죠 아들? 힘들고 하셨네. 웨이트도 2시간 정도 해야 몸이 좋아지지. 월요일에 2시간 했어. 근데 죽을 것 같았어. 그때 가려면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12시간 자야지.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게 더 많잖아, 너 아들. 그러니까 좀 규칙적인 생활을 좀 하세요, 이제. 응? 너 힘들어, 동현아. 니만 힘들어져, 너 몸만 규칙적인 생활 안 하면. 동현이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아버지. 2004년생 동현이는 2살 때인 2006년부터 아프기 시작했다. 병원에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만 해도 금방 나을 줄 알았다. 그 폐기능이 떨어진다고 갑자기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동현이를 1인실에다가 그러니까 입원을 시키더니 갑자기 뭐 심폐소생기를 막 갖다 놓고 소아과 의사들이 전부 대기를 하고 있고 그 복도에서 원인 모르겠고 아버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현이가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모든 걸 다 잃어도 좋으니까 살려만 내라. 아픈 원인을 아는 데까지 6년 걸렸다. (2012년도에) 저한테 얘기해요. 가스기술이 있었는데 많이 썼다고.
그거 잊어버리지도 않는다고. 장모님한테까지 쭉 짜가지고 10mm 올라오는 거 잊어버리지도 않는다고. 되게 병이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야, 와이프는 보통 아기들하고 같이 자잖아요. 근데 아빠들은 보통 소파에서 자거나 뭐 시끄러워 물국으로 밖에 나가서 자거나. 그러니까 저는 노출이 덜 된 거지. 왜냐면 아직까지 운동을 하고 있어요. 면역력이 없던 저희 아들 와이프, 저희 장모님, 저희 딸, 뭐 다. 동현이 사연은 가습기 참사 발생 5주기 때 서울시민청에 걸린 가습기 피해 상징 걸개 그림에도 등장했다. 그때 아빠 박기용 씨는 거리로 나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엄마 숨이 쉬어지지 않아.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현수막을 들고 매일 재판장에 나와 가해기업을 살인죄로 심판해달라고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들 생일인데 아침에 미역국 끓여주고 나오면서 마지막 재판 아빠가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행히 중환자실을 나왔지만 폐섬유화 증상과 후유증은 여전하다. 그런데도 동현이는 올해 입영 판정에서 현역인 3급 판정을 받았다. 차라리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다른 남자아이들하고도 많이 사회성도 많이 이제 키워가고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자꾸 들어요. 저는 이제 군 생활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러는 거죠. 지금. 그렇게 살려놨던 아이인데 너희가 국가 책임도 못 묻는 상태에서 군대를 보냈는데 만약이 잘못됐어.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저 인생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동현이는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1등급 환자다. 심각한 폐부전증과 기흉으로 수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지금은 조금씩 나아져 폐활량 80%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데 돌연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병무청에서는 동현이의 만성 피로 증후군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폐활량은 좋은데 운동검사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군대 빼려고 막 조작한 느낌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 가운데 증거를 가져와라. 이때부터 저는 거의 그냥 포기 상태로 그냥 집 가자고 아빠한테 했었는데 계속 아빠랑 싸우고 있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청소년 병역 의무 대상자 600여 명에 대한 신체 판정 기준 검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학적으로 그게 정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토의를 했는데 좀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단 이 병역 판정의 원칙은 현재 시점에서의 모든 영상 검사, 폐기능 검사, 뭐 모든 의학적인 근거를 현재 시점으로 보지만 이거에 한해서만 영상 의학적 기준에 대해서는 과거의 수치를 준용해 주겠다. 이것까지는 결론이 났어요. 하지만 급수 조정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일단 근데 최선을 들어가서 할 거긴 한데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진짜 아빠 얼굴은 못 볼 것 같아요. 저에서 딱 끝났으면 좋겠어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저 이후로는 이게 좀 개선이 돼서 좀 사회복무나 좀 선택할 수 있는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운동을 하거나 또는 뭐 군대 가거나 그러면 좀 더 여러 가지 체력적인 액티비티가 막 다양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버티지 못하거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누구도 알아주지 않죠. 쟤는 왜 저러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식이 되면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 이겨내기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다. 몇 살이에요? 만 나이로 지금은 만 나이로는 20살 정도. 20살? 네. 작년에 그러면은 그 병역 관련해가지고 판정 받았고. 네. 역시 피해자인 곽윤희 씨는 아들의 병역 판정 때문에 몇 년간 의료 자료를 모았다.
그럼 여기 보이 79%, 81%, 82%. 여기에는 그러면 다 사급 아니면 현역이에요. 호전된 상태였었고요. 5급 그러면 다 현역이에요. 승원이는 폐활량 80% 이상이긴 하지만 여전히 입퇴원을 반복했다. 21년도에도 승원이가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컨디션이 딱 저조하면 원래 하얗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려요. 예, 손발이 차갑고 그러니까 미열이 안 떨어져요. 근데 계속 저희 상급으로 가죠. 첫 번째 신검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후 엄마는 병무당국에 문의했다. 면제를 해달라는 말이 아니었었어요. 만약에 승원이한테 병고가 생겼을 때 병원까지 40분 내로 달려줄 수 있으면 내가 보낼게. 니네들이 그거 책임져주면 내가 보낼게. 그랬거든요. 그게 현역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다 보낼게. 적어도 아이들을 책임져줄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와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시스템도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검을 위해 아들이 간질성 폐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했으나 재검을 내려주면서 사급을 받고 싶으면 이제 약물 치료를 하고 오래요.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으면 고쳤잖아요. 못 고칠 게 없잖아요. 근데 약물을 먹고 왔으면 좋겠다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판정 가기 한 달 전에 병무용 진단서 끊으러 가기 전 그 운동부하 검사를 또 하거든요. 그 왕복 오래 달리기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진짜 막 목에서 피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긴 했었어요. 운동부하 검사 하고 나서 아이가 엄마 가슴이 이상해. 그러니까 왜 이상한데? 그랬더니 가슴이 자꾸 아프고 이렇게 숨 쉴 때 뭔가가 이렇게 덜그렁 하는 느낌이 난대요. 가슴에서. 그 뒤로 갑자기 몸에서 막 여기가 흉통 같은 게 막 느껴지는. 이렇게 딱 엑스레이로 보는데 승원이 엄마 이게 이쪽 그 왼쪽 가슴에, 그러니까 왼쪽 가슴이죠. 왼쪽 가슴에 이거 흉터 봤어? 이거 자국 있는 거 알아? 그래도 아니요 그거 없었어요. 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럴 때 큰일 났다 이게 폐 찢어졌다 그러시는 거예요. 세 번째 신체 검사를 받던 중 결국 폐는 찢어졌고 승원이는 폐 일부를 도려내는 수술을 받았다. 간질성 폐질환 기흉 발생으로 인한 폐엽 절제술이었다. 폐가 찢어지고 나서야 받은 판정 5급 전시 근로역. 지금은 그냥 아예 안 뛴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로 이해도가 떨어지냐면 이제 폐 이상이 있어서 가슴에 통증 때문에 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군대에서 뭐라고 진단서를 붙여오면 적응장애,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붙여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그만큼 왜 갖다 못 뛰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태 부분이고 또 좀 더 강압적으로 그냥 뛰도록 강요를 하다 보면 사고의 위험성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승원이에게는 동생이 있었다. 당시 7살, 3살. 어린 형제 모두 간질성 폐렴을 앓았다. 승원이 엄마는 공개 사과 현장에도 있었다. 저희 아이들이 얼마나 중환 자식에서 초등학교 들어갔는지 아세요? 이거는 이 아이가 준원이에요. 이 아이가 이렇게 3개월 만에 갔다고요. 좋아져서 우리 집에 가자. 알았지? 집에 가? 집에 갈 거야? 집에 가자. 빨리 해서. 준원이 병원에서 나온다며. 어디 갔어? 좋은 데 갔어. 승원아 이제 준원이 뭐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 식구들은 승원이도 어찌됐든 아픈 아이니까 얘를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렇지 않은 척. 저희 애기 아빠랑 저랑 금기어가 장준원 이름 석자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이한테 너무 아픈 얘기인지 모르고 감기열을 시켰던 그게 아이한테 평생 짐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고3 때 수능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 엄마 미안해.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준원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 상황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누리는 것 같아서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준원이한테도 미안하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너 잘못 아니야. 엄마 잘못이야. 엄마 잘못이고 엄마 때문에 다 이렇게 됐어. 엄마가 너까지 다 망쳐놨어. 엄마가 망쳐놨기 때문에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은 너한테 속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엄마가 너 바로 설 수 있게 엄마가 할게. 엄마가 너 바람막이 돼줄 거고 우산이 돼줄 거고 세상에 돌 던지면 엄마가 다 봐줄게. 세상에 욕하면 엄마가 욕을 먹을게. 그러니까 그냥 엄마는 너가 그냥 웃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엄마는 너 우는 거 원치 않는다고. 그러면서 저희 지금까지 버틴 거였었어요. 기업의 죄가 아닌 엄마의 잘못이 된 세상. 자요? 엄마 오늘 나간다. 일어나요. 승원이 역시 다른 가습기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린다. 승원이 이제 여기에서 자다가 이제 필요하면은 안에 화장실에 욕조에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씻고 그러고. 정도 김치하고 물? 그러니까 식사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것들이. 여기는 드라이기. 예. 5시 정도에 나가요. 새벽 5시에. 네. 그래가지고 오후에 한 4시쯤 학교에서 출발해서 집에 오면 6시. 그러면은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계속 이 차는 학교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네네네네. 같이 들어오고 그랬었죠. 작년에. 그럼 어머니도 같이 그냥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 같이 그냥 저는 차에서 대기 타고요.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입니다. 두 아이와 남편과 저 4인 가족 모두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생활화학 제품으로 인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같은 참사는 재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가 여기 써 있잖아요. 아이에게도 안심. 우리 아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승희는 운동을 열심히 한다. 운동하는 건 괜찮아? 네, 좀 힘들긴 해도 계속 힘 생기니까 보람 느껴가지고. 승희 남매 역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병원에 오가야 했다. 결석이 잦을 수밖에 없었다. 법 개정 하고 나서는 이거를 건강 피해자 증명서라고 말을 바꿨는데 그 전에는 피해 인정 증명서. 출결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바뀐 증명서 이름 때문에 학교에서는 처리가 곤란해졌다. 이거 낸 거 가지고는 그 출석 인정을 해줄 수가 없다 이런 뭐 개근상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를 갈 때 그 요새는 입시 제도가 대학교 가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고등학교 가는 것도 성실하지 않아서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닌데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불성실해서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피해자분들은 고통 속에 있고 여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국회에서 개최해달라고 청원하였습니다. 가습기 피해 환자를 진찰하던 의사도 거리로 나섰다. 아니 환자들이 아픈데 어떡하겠어요. 보면 이분들이 13년이 지난 상태에도 해결의 문제가 안 되니까 제가 옆에서 보기에 너무 속이 터져서 사회가 이럴 순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 프로그램 CD롬 사업을 하던 김태종 씨는
2007년에 아픈 아내를 간병하느라 트럭 운송으로 직업을 바꾸었다. 집사람 병원비 벌 때는 뭐 이렇게 해서 많게는 뭐 일주일까지 집에 안 들어오고 돌아왔거든요. 뭐 집사람 살려야 된다는 생각에 그냥 열심히 한 거죠. 다행히 체력도 따라졌고 돈은 계속 생활비라든가 뭐 지출은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방위 행동하는데도 뭐 돈이 안 들어갑니까? 그렇죠. 남들이야 뭐 내가 월급 받고 했다고 소문났다는데 난 내 자비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아픈 아내를 간병하면서도 틈틈이 가습기 피해 항의 활동도 멈출 수 없었다.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했건만 아픈 아내는 결국 떠났다. 내가 그나마 꼼꼼하니까 아직도 집안에는 아내의 흔적이 가득하다. 이때만 해도 멀쩡하셨네. 병원에 입원하고 이때 이제 이게 3월 달일 거예요. 퇴원하고 바로 생일. 행복은 화면 속에 머물러 있다. 기도 절제 이후 급격히 상태가 나빠진 고 박영수 씨는 늘 숨쉬기가 힘들었다. 숨지기 전 3년 4개월의 투병 기간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참아 힘내. 작은 아들은 엄마 간병하느라 한 학기 휴학을 해야 했고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다. 제일 석션을 제일 잘하네. 그래요? 마음에 들게 잘하네. 그러니까 이따가 먹고 싶을 때 얘기해. 어? 넘어갈 수 있겠다 생각 있다면 얘기하세요. 종을 쳐요. 알았죠? 거의 집사람 간병에 24시간 붙어서 평일에는 우리 간병 선생님, 나, 우리 작은 아들 3명이 돌아가고 주말에는 또 간병 선생님이 안 오잖아요. 국경일이나 주말에는 안 오잖아. 그럼 이제 나 이제 그때는 우리 큰아들이 올라와서 큰아들, 작은 아들 3명이 이렇게 한 거예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주간자실 입퇴원을 반복하는 동안 치료비는 감당 못할 만큼 불어났다. 피해를 인정받아 병원비를 지원받은 건 그 후의 일이었다. 내가 하던 뭐 사업이고 뭐 그런 거 접은 건 뭐 예를 치더라도 우리 애들이 받은 피해만 하더라도 그게 상당할 거예요. 과외해가지고 그거 모아놨어요. 엄마 병원비로 다 넣었잖아요. 해약해가지고. 투병 14년 만에 박영수 씨는 하늘나라로 갔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가족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 박영수 집사가 천국에 간 지 3주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박영수 집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위해 가습기 살균제를 썼을 뿐인데 남편과 아이들은 아내와 엄마를 잃었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는 1,821명으로 파악된다. 아무것도 모른 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 입은 아이들이 살아남아 학교에 다니고 군대 갈 나이가 되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숨쉬기가 힘들다. 적지 않은 숫자가 피해를 아직 인정받지 못했고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받지 못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피해 배상이나 보상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로 사실은 지금 공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진상규명 과정이나 또 책임자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게 순서가 많이 어그러지 피해가 해결된 것처럼 착시가 일어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성공한 실패라고 저는 한마디로 규정합니다.